반갑습니다. 2020년 부산일보 작가와 함께하는 고개와 길을 연재했던 동길산입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고개와 길은 부산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을 받아 부산의 고개를 소개하는 기획 연재물이었습니다. 제가 연재를 시작하면서 밝혔던 고개는 옛길이며 그 지역의 원형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 그때는 평지가 귀하고 도로가 귀해서 다들 고개를 넘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 고개는 가팔랐죠. 그렇지만 지름길이었습니다. 고개 너머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으면 시장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친정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으며 여기보다 나은 저기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현대에 들면서 고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고개가 흘려서 평지가 되고 고개 아래로 터널이 생겼죠. 그러면서 고개는 원형을 상실했고 또 상실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작가와 함께하는 고개와 길은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시작한 연재였습니다. 부산이 원형을 더 상실하기 전에, 부산이 본래의 모습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기록이라도 해두자는 그런 절박하고 순정한 마음으로 시작한 연재가 부산일보 작가와 함께하는 고개와 길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하고 순정한 마음을 바탕에 깐 작가와 함께하는 고개와 길은 첫해 우암 장고개에서 마지막 해 망미고개까지 부산 16개 구군의 고개를 소개했습니다. 우암 장고개는 남구 우암동 그리고 감만동에서 문운동을 거쳐 부산 진시장으로 가는 고개였습니다. 시장으로 간다고 해서 장고개라 했죠. 망미고개는 수영에서 망미를 거쳐서 연산동이나 양정으로 빠지는 고개였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이 고개 둘의 공통점은 그것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다는 것. 부산은 개발이 될 대로 된 인구 350만의 스마트한 강력 대도시죠. 질문입니다. 이 부산에 현재 남아있는 고개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 고개가 부산에 있겠습니까? 보통 고개를 하면 그러죠. 시골에 있는 길이거나 아주 옛날에 있었던 옛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부산 같은 대도시에 고개가 얼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상식적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고개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17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그때만 해도 부산에 있는 고개는 10, 조금 더 치면 20, 많아봤자 30, 그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자료를 모으고 조사를 해보니 부산의 고개는 그 몇 갑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0, 20, 30 정도가 아니었죠. 한 예로 부산 북구의 고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뒤에 자료에서 보듯 부산의 북구에만 모두 15이나 되는 고개가 있습니다. 북구는 변두리라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부산 진구 역시 7개 안팎의 고개가 있습니다. 부산 곳곳이 아직도 여전히 고개가 있다는 거죠. 이 고개가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을 때 기록해두고 또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녔던 그 길을 보존해두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부산일보에 연재되었던 부산의 고개, 작가와 함께하는 고개와 길 첫해 부분 우암 장고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화면이 부산일보에 실렸던 우암 장고개 PDF 파일입니다. 장고개는 시장으로 가기 위한 고개죠. 고개를 넘으면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 가기 위한 고개는 전국 곳곳에 다 있었겠죠. 부산에도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었죠. 강서구에도 있었고 해운대구에도 있었고 그나마 가장 이제 유명하게 남아있는 게 남구 우암동 이 장고개입니다. 뒤에 파일을 보면 왼쪽에 지도가 나오고 큰 사진 밑으로 이제 안내판 이런 게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길을 옛날 지도에 대부분 붉은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지도에 보이는 이 붉은 실선이 옛날 길이죠. 그런데 보면 가운데 약간 밑에 보면 둥그런 실선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암 장고개입니다. 참고로 우암 장고개 이 동네에 있는 산 이름이 우룡산이에요. 우룡산. 근데 제가 산악인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왜 우롱산인지 설명해 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 딱 설명이 되죠. 우암 지도 가운데 하단을 보시죠. 우암이 나오고 그 밑에 용당이 나오잖아요. 우암과 용당에서 걸친 산이라 해서 이게 우롱산이 되는 겁니다. 옛날 지도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지도를 단순히 그림이라든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옛 선인들의 삶을 그 애안을 되돌아볼 때 옛날 지도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 다시 복원되고 재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동구 범일동 뒤에 도서관 있잖아요. 정산 도서관. 그 길로 이어지는 고개입니다. 정식 명칭은 성북고개인데 하도 길이 가파르고 힘들다 해서 아리랑 노래를 불러야지 그 힘든 것을 잠시나마 잊는다 해서 아리랑 고개라 그래 부릅니다. 참고로 전국에 곳곳에 아리랑 고개가 있죠. 넘기 힘든 모든 고개가 다 아리랑 고개였습니다. 영도에도 있고요. 근데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아래 있죠. 지도에 보면 부산의 그 옛날 지명을 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성북고개는 왜 성북고개냐면 성의 북쪽에 있는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성은 부산 진성입니다. 성의 동쪽이면 성동, 남쪽이면 성남. 또 부산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동네에서 서쪽에 서면 서면, 북쪽에 서면 북면, 동쪽은 동면, 남쪽은 남면 이런 식이죠. 옛날 지도는 그러한 그 당시 행정 지명을 아주 고스란히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 고개를 볼까요? 이 고개는 인생문 고개입니다. 동네에 있죠.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인생문 고개 참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인생 허무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고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막상 접근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주 비탄에 잠긴 고개죠. 1592년, 지금부터 500년 전 됩니까?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날 동네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그때 순절한 동네 사람이 5,000명 가까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유해가 엄청나게 동네성 주변에 늘었었죠. 그것을 피해서 안여자들, 아이들이라든지 여자들은 전투에 참가할 수가 없으니까는 성 뒤산으로 도망갔죠. 도망을 간 사람들은 살았다. 살생자, 날생자, 살았대서 인생문 고개죠. 이 고개로 도망친 분들은 살았지만은 동네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수많은 남자들은 또 많은 여자분들은 죽어서 그냥 땅속에 파묻혔죠. 그러다가 200년, 300년이 지나가지고 1700년대에 동네성 벽을 다시 복원하는 공사를 하다가 이분들 유해를 발굴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유해가 하도 많아서 한 무덤 안에 모시지 못하고 6무덤을 나눠서 매장했죠. 거기 육총이라 해서 지금 동래구 내성중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100년 후에 우물을 파는데 또 유해가 또 나왔죠. 한 무덤이 더 합쳐져서 7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제가 볼 때는 눈에 가시 같은 무덤이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대항하다가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무덤을 그냥 없애지를 못하니까 이쪽에 도로를 내겠다는 명분으로 6총, 7총을 다 파헤쳐가지고 동네 변두리에 하나의 무덤에다 다 합장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 무덤을 지금 동네 금강공원 안에 모셨습니다. 그게 여기 파일에 보이는 한가운데 밑에 보면 묘가 있죠. 묘소가. 여기가 그분들 유해에 모신 곳입니다. 슬픈 역사의 진실이 이 안에 있죠. 다음 고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영, 백산고개입니다. 옛날에는 수영에는 해군 부대가 있었죠. 수군 부대죠. 수군 부대가 주둔하는 곳이라서 수영이라고 부르습니다. 이 주민들이 강화리 쪽이나 밀락동 주민들이 수영으로 갈 때 넘던 고개였습니다. 군인들도 이 고개를 많이 넘었겠죠. 지금은 여기 길이 옛길인데 이 밑으로 새 길이 나 있습니다. 그 새 길이 뭐냐면 수영 강변도로죠. 많은 분들이 수영 강변 산책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길 못지않게 이 길도 이 백산고개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백산고개 가면 이 길이 옛길임을 증명하는 그런 비석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4개의 비석이 있죠. 하나는 호잡이고 3개는 불망비, 공덕비죠. 100년, 200년, 300년 전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비석이죠. 지금 보면 이 길로 가려면 도시철도 밀락역 있죠. 거기 1번 축으로 나와서 계속 가다가 MBC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길이 나옵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사진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바다가 있고 오두막 집들이 있죠. 1950년대 밀락동, 밀락 본동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이 백산고개를 넘어서 수영으로 갔죠. 그때는 수영으로 가는 길이 이 백산고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정명이 또 일제강점기에 놓은 지도가 있거든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일제강점기에 1929년 놓은 부산 명소 교통 그림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해운대 지금 센텀시티입니까? 신세계백화점. 거기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지금은 다리를 건너면 다 오른쪽으로 가면 수영 교차로가 나오잖아요. 망미동 방향, 경성대 방향. 1929년 이때만 해도 그 길이 아예 없고 그 부산 문화방송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수영에서 경성대로 이어지는 길은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군부대가 그 근처에 주둔하게 되었고 군부대 트럭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길을 닦았죠. 그게 지금 수영대로죠. 옛날 지도를 보면 그때 당시의 시대상이 비록 사진보다는 못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진보다 더 선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지도에 나오는 고갯길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 그분들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다음 고개를 보겠습니다. 이 고개는 만두고개입니다. 만두고개는 동네 시장에서 구포시장, 그를 이어주던 길이죠. 주로 장군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만두고개도 우리 옛날 지도에 나오는 아주 유수 깊은 고개죠. 또 옛날에는 산적들도 많았답니다. 혼자 넘으면 산적에게 해코지 당하니까는 무리를 이루어서 넘어가던 그런 고개죠. 또 다른 고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평에 있는 배고개죠, 배고개. 저는 배고개 그러길래 배나무가 맞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구구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밝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동쪽을 보고 있는 고개니까 밝을 수밖에 없죠. 밝은 고개, 밭고개, 그래서 배고개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 지도에 보면 사진에 보게 되면 아파트 뒤로 산이 보이죠. 이 산 이름이 동매산입니다. 그 신평에 근처 가면 동매산 지하철역이 있죠. 그 지하철역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산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만은 아주 슬픈 역사가 담겨 있죠. 부산일보에 보도도 되었지만은 1950년 6.25 전쟁이 난 그 해의 여름, 부산에 살던 보도연맹 가입자들, 보도연맹원이라 그러죠. 그분들 몇백 명이 여기서 처형이 되어가지고 아무 재판도 없이 정식 그것 없이 처형이 되어서 여산에 붙였습니다. 10년 전쯤, 20년 전쯤 부산일보가 그거를 제보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파보니까는 그분들이 유해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는 고지도가 2개나 나오죠. 다른 고개는 하나 내지는 아예 안 나오는데 여기는 고지도가 2이나 실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곡에 가는 길을 나타내는 지도고 하나는 그 근처의 지명을 소개하는 지도인데 배곡에 역시 시장으로 가는 고개였습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하단시장이 있었고 또 부산 진시장 가는 길도 이 고개 넘었을 것 같고 구포시장 마찬가지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설명을 보면 이 구평동 이쪽 지역에 옛날 오일장이 있었다. 오일장의 이름은 독지장이다. 그런데 구평동에 있다고만 추정하지 정확하게는 어딘지 모르겠다. 이게 부산시 공식 입장입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독지장 치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지도에 보면 그 독지가 어딘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한가운데 동그라미로 사하 써놨죠. 사하. 지금은 사하 하단 저쪽입니다. 주위에 보면 계정이라는 지명도 보이고요. 대티도 보이네요. 사하
서놓은 동그라미 바로 위 왼쪽에 보면 한자가 두 자 보이죠. 이 한자가 좀 어렵긴 한데 이 한자가 바로 독지란 한자입니다. 지금 어디냐면 하단 바로 거기입니다. 그 독지 옆에 이 물개문이 이게 낙동강이고요. 낙동강 건너편, 그러니까 독지 맞은편에 보이는 지명이 두 자가 보이죠. 명호, 지금이 명지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가운데 두고 명지와 마주 보는 데가 하단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하단을 독지를 했던가 봐요. 그러다가 평림이 되고 지금 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하단장밖에 안 남아있죠. 독지장은 없고 그 독지장이 하단장인 거죠. 독지 따로 하단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하단시장이 독지장이고 독지시장이 하단장.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면 하단시장과 독지장이 같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언급이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하단장이 언급되면 독지장이 안 나오고 독지장이 언급되면 하단장이 안 나와요. 지도도 그렇고 모든 고문서가 다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자가 많이 써놨죠. 이게 1850년 발간된 내영지란 그 당시의 백서입니다. 내영이 어디냐면 내영이 동네 수영 이런 뜻이에요. 동네 수영을 줄여서 내영이라 했죠. 1850년. 그러니까 내영, 그러니까 수영의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고 무엇이 있고 도로가 뭐가 있고 그런 백서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부산의 시장이 다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한가운데에서 왼쪽을 보면 장시가 돼 있죠. 지금 시장이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장이라 하지 않고 장시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시에서 그 밑에 보면 영내장 나오죠. 영내는 수영이죠. 수영내. 그 수영장 매 3일 8일 이거는 5일장이니까는 3일하고 8일 날 장이 열렸다 이런 뜻이고 그 밑에 본부장 나오죠. 본부장. 본부는 동네 부를 말하죠. 동네시장. 동네시장은 매 2일 7일. 지금도 그렇잖아요. 2일 7일이면 동네시장 장날입니다. 그 아래 부산장. 부산장은 지금 현재 부산진시장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독지장입니다. 한자 이랬습니다. 1일 6일. 여기 어디에도 하단장 없잖아요.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이때는 하단장이 생기기 전이고 하단장 이전의 명칭이 독지장인 거죠. 그럼 이 당시에 있었던 구포장은 어디 갔으며 또 옛날에는 명제도 장이 있었거든. 명호장이랬어. 명지장은 또 어디 갔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부산이 아니었죠. 구포장은 양산 소속이었고 명호장은 김해 소속이니까는 동네에는 그 지명을 넣을 이유가 없었죠. 그 다음 고개를 보겠습니다. 이 영도에 있는 복증어 고개인데 제목이 복증어 비린내 펄펄. 여러분 복증어가 뭐겠습니까? 비린내 하니까 생선 이름 같긴 한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보급입니다. 보급. 지금은 복증어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1950년대만 해도 보고하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복증어야 알아듣지. 복쟁이 복증어 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 당시에 1950년대 부산일보 사회면 기사를 보면 복증어 알 먹고 중퇴, 뭐 복증어 먹고 사망 이런 게 기사가 제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복을 않겠습니다. 복증어를 했죠. 이거는 지금 용도구청에서 동삼동으로 가는 그 곡입니다. 이 복증어란 포구가 동삼동에 있었죠. 왜 그 복증포인데 보고가 하도 많이 잡혀서 복증포 그랬어요. 그 고개는 복증어 고개가 되고 또 특이한 게 보면 저 큰 사진 밑에 보면 비석이 하나 있죠. 이 비석 글씨를 자세히 보면 그 당대 최고 통치자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분 글씨 같지 않습니까? 이 비석에는 어디에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없죠. 근데 이때 복증어 고개 여기가 이제 동삼동 고개인데 길을 넓히고 포장하면서 대통령이 수고했다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때 오셔가지고 이 주민들을 제하를 했었어요. 수고했다. 그러면서 세운 이 돌비인데 그 당시 주민들이 얼마큼 수고했느냐면 거의 여름 석 달을 나와서 고생 도로를 닦았는데 수고비를 한 푼도 안 줬어요. 저로비조차도 그 주민들이 다 자기 돈 내고 이 길이 닦이면 당신들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논리였죠. 그러니까 주민들 원성이 자자했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와서 한마디 해주니까 아마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돌비입니다. 그 다음 고개는 고득고개고요. 이 고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왜군이죠. 왜군이
이 길을 통해서 구포로 해서 서울까지 쳐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다음 길은 여기 강서구 녹산동 송정동 저쪽에 있는 성곡입니다. 왜 성곡이냐면 성으로 가는 곡이죠. 옛날 조선시대 초기에 여기 어디 성이 있었거든요. 저거 밑에 사진 보면 좀 커다란 좀 있어 보이는 돌비가 있잖아요. 이게 옛날 여기가 성트라 하는 그런 표지석입니다. 넘어갈까요? 이 길 예쁘죠. 둥그렇게 이어지는 이 철마곡입니다. 철마 한우 축제하고 그 동네죠. 옛날에 철마공에는 기장에서 양산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왜 양산 갔을까요? 거기에 시장이 큰 게 있었거든요. 철마에서 잡은 해산물을 그 양산은 내륙도시니까는 가면 인기 좋았겠죠. 철마 이 고기를 우리는 그냥 동네 사람들 철마 고기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갈치 고기로 소개했거든요. 갈치.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갈치 고기에 하면 무엇이 연상되느냐니까 다들 뻔하죠. 갈치 고기, 생선 그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갈치 고기 이거를 한자로 쓰면 노현이 되죠. 옛날 지도에 보면 나옵니다. 도자는 갈대 노자, 현은 고기 현자. 그러니까 갈대고기란 뜻이죠. 갈대고기가 갈치고기가 된 거죠. 갈대고기로 또 줄이면 갈치가 되니까는 갈치가 다시 또 뒤에 고기를 붙여가지고 또 갈치고기. 치자는 뜻에는 고기란 뜻도 있거든요. 옛날에 부산 대신동에 있던 대치고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대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티고기가 되고 이 말이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원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변화돼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죠. 그 다음 고개는 여기 송도 윗길에 있는 새띠고개입니다. 새띠는 그 억새풀 같은 풀 이름이고요. 송도중학교는 참고로 제 모교입니다. 그 제 모교로 제가 3년 동안 다녔으니까는 이 길이 얼마나 눈에 선하겠습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넘던 길이고 시를 외우면서 넘던 길이죠. 이 사진 큰 사진 한가운데 보이는 산이 천마산이고요. 이 천마산은 천마 하늘의 말인데 말이란 뜻이 말이란 지명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옛날 여기서 조선시대 말을 키웠던 곳입니다. 그 당시 말은 군사력이죠. 국가의 재산이고 그래서 나라에서 경영하던 목장, 국마장이라고 그러죠. 국마장이 있었습니다. 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돌로 성을 쌓아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보면 이제 왼쪽에 보면 사진이 3개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천마산 꼭대기가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커다란 발자국 2개가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게 천마의 전설이 서린 천마 발자국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비석이 하나 있죠. 이게 동네 한교에 있는 하마비입니다. 하마비. 맞네, 동네 한교 하마비. 하마비는 뭐냐면 여기는 성소니까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라 이런 뜻이죠.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 그러면 이제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데 뭐 잠을 존다든지 또는 바쁘다든지 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범마라 그랬습니다. 범마, 말을 범했다 이래가지고 범인 범자에다가 범마인데 그러되면 안 들키면 다행인데 들키면 치독으로 당합니다. 아무나 그걸 본 사람이 잡아가지고 신고해도 되고 그러면 관청에 잡혀가지고 2박 3일 동안 고생하고 또는 그 동네 유지집에 잡혀가가지고 창고에 잡혀가고 그랬거든요. 그 범마는 조선의 정신이죠.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아무리 상대방이 높아도 범마하게 되면 그 용서가 없었습니다. 용서가. 임금님이 내시에게 시켰죠. 내시 무슨 책을 봐야 되는데 저 규장각 가서 책을 좀 가지고 온나. 내시는 임금님이 시킨 일이니까 급하잖아요. 그 범마를 했죠. 그거를 보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내시가 잡혀갔습니다. 임금님 신부름 가는 내시도 안 풀어져요. 삶이 지나야지 풀어졌죠. 그런 정신이 우리 조선 500년을 지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과 가른에서도 비석이 있습니다. 하마비가 있고 축마비가 있었죠. 축은 축출한다. 그 말을 축출했다 이런 뜻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영도에 목장원이 있고 관광지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목장원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마장 말은 이 백성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말이 울타리를 넘어서 백성들이 갖고 오는 논, 밭작물 다 이렇게 망가놓고 그 다음에 국마장을 명분을 해가지고 탐관오리들이 땅을 넓혀서 민간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그런 원성의 대상이었죠. 수시로 사람 말이 넘어와서 괴롭히면 말을 한 대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말을 때렸다고 또 감옥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치면 이제 그런 원성들을 강가에도 제보하고 이렇게 되었죠.
제보하면 또 제보했다고 또 잡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이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말이 먹을 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옮겨가면 백성들이 기뻐하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 충막이죠. 말을 쫓아냈다고. 그 다음 고기를 볼까요? 새띠 고기는 말이 남다른 고기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학장 줄에 냉정고기. 이 고기를 넘어서 이제 동래장이나 부산장으로 가고 또 구포장 가고 그랬죠. 냉정고기는 찬 우물이 있어서 냉정고기인데 지금 큰 지도 밑에 오른쪽 보면 우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냉정샘 해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또 볼까요? 여기는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연산 토현이란 데죠. 토현. 우리말로 하면 토끼고개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톱고개 그렇게 하죠. 여기 보면 옛날 지도가 세 번째 사진 마지막에 실려 있는데 옛날 지도에는 토현 지명을 어떻게 썼냐면 한번 볼까요? 이거죠. 요 한가운데에 보면 둥그런 붉은 실선이 있고 그 위엔 수영강이 있고 수영강 밑에 보면 붉은 실선, 둥그런 실선 안에 글자 두 개가 보이죠. 이 학대에 보면 토끼 토자 고기현 토현입니다. 근데 지금 부산의 일부 어디에는 토끼 토를 안 쓰고 땅토를 써가지고 토현 그러거든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현은 지명이 이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땅토 하면 땅고개, 흙고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토끼 토로 다 통일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옛날 지도에 일이 나와 있는데 짜겠습니까? 고쳐야죠. 그리고 오른쪽 큰 사진 밑에 보면 우물이 두 개 있죠. 토끼고기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 우물을 썼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보충자료 사진에 우물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병무청, 지금 망미동에 병무청이 있는데 그 자리가 옛날 국군 통합병원이었어요. 그 자리를 이제 병무청을 지으면서 땅을 파고 하다 보니까는 옛날 유적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신라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물도 4개나 나왔고요. 그때 발견된 신라 추정 우물 4개 가운데 2개를 복원해가지고 지금 병무청 주차장 자리에 복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도에도 넣어주면은 지도 한번 볼까요? 톡고개가 어디냐면 망미동 일대입니다. 망미동. 연산동하고 망미동이 이어지죠. 망미동이 옛날 고려시대까지는 부산의 동네였습니다. 동네란 지명이 여기를 말하죠. 동네정시도 여기서 나왔고 옛날 조선시대 지도를 보면 망미동 일대를 어떻게 표시했냐면 동네 고읍 성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옛날 동네다 이런 뜻이죠. 옛날 동네니까는 신라 때도 거기가 중심지였지 않았겠습니까? 그쪽에 성도 있었고 망미동이 그 토끼고기 일대가 한 시절 부산의 중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물은. 그 다음 고개는 오시개 고개입니다. 오시개 시장이 지금 노포동 지하철 맞은편에 있잖아요. 여기가 그 운조입니다. 어디냐면 서동에서 부곡동 넘어가는 곳이죠. 일제강점기까지는 동네 시장의 오일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일장 상인하고 집이 있는 상인하고 불협화음이 생겼죠. 집이 있는 상인들은 지역에 공헌다고 세금도 내고 하는데 오일장 상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뜨내기 상인들이죠. 그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장을 세웠던 곳이 여기 오일장 오시개 고개 여기다 장을 세웠죠. 여기서 장사를 잘하다가 검사동에 공단이 생기면서 찻길이 들어서게 되고 공단에 들어서면 트럭들이 많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시장이 방해되니까는 시장을 또 쫓아낸 거죠. 그래서 간 곳이 부곡동. 그러다가 또 쫓겨난 게 구수동. 지금은 노포동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시장 상인들은 정말 자신이 강하고 삶의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이죠. 오시기 시장 볼 때마다 지금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분들보다 어렵겠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지만은 이런 분들 보면서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고개는 양정에 있었던 고개죠. 양정이면 아주 번화가 아닙니까? 송상은 광장 그쪽에. 그러니까 송상은 광장이 옛날엔 거기였습니다. 산이었죠. 그 산을 일본 사람이 기차 놓는다고 산을 허물어 버렸죠. 허물고 길을 터버렸죠. 그래서 이 길로 일제 때는 전차가 다녔습니다. 지금 전차기도 없이 차가 왕복 8차선 넘죠. 이리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고개였습니다. 고개 이름이 못 넘어 고개. 못 넘는다는 고기죠. 힘들어가지고. 일본이 이 고기를 만든 이유는 기차를 나와가지고 온천장에 모욕하러 가려고. 일본 사람들 얼마나 무도합니까? 저거 목욕탕 가려고 조선의 지형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옛날 지도, 옛날 고기 있던 자리 보면서 우리 땅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곤 하죠. 그 다음 지도는 저쪽에 대연동 문화회관 옆에 있는 고개 석포고개입니다. 대연동 문화회관 거기 옛날에 포구였거든요. 볼까요? 옛날 지도를. 여기 보이죠? 옛날 지도에 보면 이 일대에 남천동이 나오고 석포가 나오고 분포가 나옵니다. 분포. 한가운데 진흙색이 보이죠? 이게 남천, 석포, 분포입니다. 석포는 우리말로 돌개라 했습니다. 돌개. 포구를 우리말로 개락했거든요. 무슨 개. 참고로 요즘 이제 우리 순우리말은 살이자는 운동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옛날에는 포구를 다 개라 그랬습니다. 전포동, 천년 전포동을 밭전자 써가지고 밭개라 그랬고 사상구에 덕포동 있잖아요. 덕포동은 덕개라 그랬습니다. 그때 덕이 뭐냐면 한자 덕이 아니고 언덕덕이었어요. 언덕이 보이는 포구. 옛날에는 다 개라 그랬죠. 저쪽에 송정에는 갈대가 많이 있다고 갈개라 그랬고 남천동 옆에 용호동에 지금도 있죠. 분포초등학교, 분포고등학교. 여기는 분개라 그랬습니다. 분개. 분개가 뭐냐면 이 분자가 화분 분자인데 옛날에는 커다란 화분에다가 바닷물을 부어가지고 밑에서 장작불을 떼었습니다. 그러면 물은 날아가고 소금 안 남았죠. 그 소금을 여기저기 파러 다녔죠. 그 소금을 파러 다니던 고개가 분개고개고 석포, 돌개, 분포는 분개. 그리고 여기 석포고개에 보면 한가운데 시장이 있는데 시장 이름이 남강시장이에요. 남쪽, 남자, 강빛강자. 보통 시장은 지역명을 쓰잖아요. 계검시장, 부천시장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남강은 지역 지명이 아니죠. 남강은 뭐냐면 그 당시 있었던 남강 화근, 그 당시 전쟁 과들을 거두어줬던 그런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이 복지시설이 미국의 홀트라든지 그런 데보다 더 일찍 생겼어요. 그 한국 최초의 복지시설이 남강이죠. 그러니까 이 거기에 있던 정말 부산뿐만 아니고 한국 안에서도 정말 제대로 보셔야 할 성수입니다. 여기서 전쟁 과들을 거둬가지고 제대로 먹이고 키워가지고 이 나라의 일꾼들로 제목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이런 고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죠. 그 다음 고개는 여기가 용도 청학고개. 여기도 힘들어가지고 아리랑 고개로 불립니다. 현장 가보니까 청학고개는 교과서에 넣어놓은 이름이고 현재 계신 분들은 다 아리랑 고개 그래요. 여기 동산동 안악들이 해산물을 머리에 이고서 부산장에 팔아 다니던 길입니다. 돌아올 때는 다시 또 보리자루를 머리에 이고서 돌아왔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길도 가파른데다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 고개는 부산의 망미고개입니다. 이거죠. 여기 사진이 크게 넣어져. 오른쪽에 병무청이 보이고 도로에는 차들이 줄을 서가 있고 오른쪽 병무청 사이에 산이 보이죠. 여기가 배산입니다. 배산 아래가 망미동이고 옛날 동네가 여기 있었고 참고로 여 밑에가 이제 동네 정시들 시작된 곳인데 동네 정시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분 있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가정곡 내님이 그리우 우나니 산 접동세 뭐 이런 고를 가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에 자주 나와서 다들 외웠죠. 그때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이 노래, 이 가사의 시는 대한민국 국보라고. 왜냐하면 고를 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지은이가 알려져 있었다 했잖아요. 그분들이 살았던 곳이 이 일대입니다. 정가정이란 정자도 이 근처에 있었고 정서의 정조할아버지 묘소도 이 고개를 넘어가면 양정인데 양정에 있었거든요. 이 망미고개는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정가정 정자가 이 근처에 있었고 동네 정시 시조라고 알려졌던 정문도공의 묘소가 양정 교육청 근처에 있었으니까 정서 시인이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또는 이제 명절 때 성묘하러 얼마나 자주 이 고개를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오래된 고개죠. 고려 때부터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길은 갈매길입니다. 제주도 올레길처럼 이제 부산의 아름다운 경관에 따라 이어지는 길이죠. 기장에서 시작해서 부산 전역을 돌아 기장에서 끝나는 길입니다. 부산의 고개는 갈매길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아주 소중한 길입니다. 갈매길이 현대 들어서 조성된 새 길이라면 고개는 아주 옛날부터 있던 부산의 옛길이면서 부산의 원형이죠. 이 고갯길을 복원하고 재생함으로 통해서 부산의 길이 다양해지고 부산의 길이 갖는 콘텐츠가 다양해질 수가 있죠. 그리하여 이 부산의 고개가 복원되고 조명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의 시대를 복원하고 재생하는 것이며 그분들이 살았던 당대의 삶의 애환을 되돌아보는 것이 되겠죠. 고개와 고개를 잇고 시대와 시대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부산의 원형을 조명하고 부산의 원형을 복원하는 진지하며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 부산일보 작가와 함께하는 고개와 길이 그러한 논의의 징검다리 내지는 돛뚜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